우리는 6.25 전쟁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메가더 장군,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백선엽 장군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위대한 이름들을 말이죠. 교과서는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우리는 그들의 결단과 용기를 기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빛나는 역사 뒤편에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쓰러져간 수많은 숨겨진 영웅들이 존재했습니다. 만약 그들의 이름 없는 희생과 보이지 않는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대한민국은 과연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은 과연 누구의 피와 땀으로 지켜진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영웅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희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전쟁 초기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적 앞에서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하던 그때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않은 이름 없는 용사들이 최후의 방어선을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죠. 앳된 얼굴의 소년이 교복 대신 군복을 급하게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어색하게 손에 쥔 총의 무게보다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걱정이 그의 어깨를 더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교실에서 책을 읽어야 할 나이에 그는 차가운 철모를 눌러쓴 채 포화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학도병,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군사훈련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기꺼이 자신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전선 후방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보급로는 끊기기 일쑤였고 전방위 병사들은 탄약과 식량 부족에 시달렸거든요. 바로 그때 지게를 짊어진 민간인들이 나타났습니다. 노인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이들은 자신의 등에 포탄과 쌀가마니를 짊어지고 깎아지른 듯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군인도 아니었고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전선에서 싸우는 아들, 남편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나선 길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비의 길이 진흙탕으로 변해도 적의 포격이 근처에 떨어져도 그들의 행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지게부대의 묵묵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끊어질 뻔했던 전장의 생명선을 기적처럼 이어주고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희생이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중과부적의 상황에서 아군의 안전한 퇴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름 모를 한 병사가 홀로 기관총을 들고 적진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모두가 뒤로 물러설 때 그는 홀로 앞으로 나아갔던 거죠. 그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전우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이름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용기 있는 희생 덕분에 아군은 재정비할 시간을 벌 수 있었고 전쟁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폐허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주인을 알 수 없는 낡은 수통이나 흙 묻은 만년필 같은 유품들 뿐, 그의 이름은 공식 전사 기록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분명히 존재했고 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전쟁은 남성들만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포화가 쏟아지는 최전선 바로 뒤편, 야전병원에서는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상당한 병사들의 신음소리가 가득한 임시 막사 안에서 간호사들은 며칠 밤낮으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부상병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하며 그들의 피 묻은 군복을 닦아주고 때로는 임종을 지키며 가족에게 마지막 편지를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붕대와 약품이 부족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고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지친 얼굴과 헌신적인 손길은 죽음의 공포에 떨던 병사들에게 마지막 희망이자 따뜻한 위안이었습니다. 전쟁의 그림자는 후방의 평범한 여성들의 삶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전쟁터로 보낸 어머니들은 폐허가 된 집터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끌어안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나무 껍질로 연명하면서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죠. 어떤 여성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을 오가며 정보를 전달하는 정보원이 되거나
군인들을 위해 옷가지를 만들고 식량을 조달하는 보급 지원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두운 방 한 구석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고 전쟁터에 나간 가족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으며 무사귀환을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인내와 보이지 않는 헌신이 있었기에 무너진 후방은 다시 일어설 기반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선은 적 점령지 깊숙한 곳에서도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총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민간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끈질기게 저항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한밤중 온 가족이 작은 방에 모여 숨을 죽인 채 낡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지직거리는 소음 너머로 들려오는 아군의 소식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거나 서로의 손을 잡으며 희망을 확인하곤 했죠. 이 작은 라디오 방송 하나가 적의 감시 속에서 고립된 이들에게는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이자 언젠가 해방될 것이라는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사람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지치고 굶주렸지만 그들은 서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짐도 버거우면서 옆 사람의 짐을 나눠 들고 얼마 남지 않은 주먹밥을 쪼개 굶주린 아이에게 건네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서로 이름도 고향도 모르는 사이였지만 같은 아픔을 겪는 동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거대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대감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는 힘이었고 훗날 전쟁의 상처를 딛고 공동체를 재건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노력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한 저항의 역사였습니다.